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학생들이 주로 뭐 익스트루드나 이런 방법 써가지고 가구 같은 거를 통째 하나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사실 이제 그런 거는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나, 얘가 원래 한 덩어리 물건인가, 아니면 각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물건인가, 거기 맞춰서 만들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무 하나, 통나무 하나를 통째로 파가지고 가구를 만들자는 하는, 사실 가구라고 하는 거는 각 파트별로 다 나뉘어져 있는 애들 그냥 조립해 놓은 거잖아. 그 마야에서도 그런 식으로 각 파트 만들어서 조립한다 생각하면 사실 제일 쉽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익스트루드 가지고 한 덩어리로 하는 게 맞는 때가 있겠지?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몇 가지 기능들 다 섞어 쓸 수 있어요.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보여준 스케일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이런 테크닉이 주로 쓰이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캐비넷 같은 거 만드는 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하고, 사실 만드는 방법은 되게 많아. 그냥 이렇게 플레인 한 장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익스트루더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딱 플레인 한 장 가지고, 자, 익스트루드 뽑아서 대충 높이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 이렇게 큐브 만든 상태에서 사실 뭐 처음부터 큐브를 가지고 하나, 아니면 플레인 한 장 가지고 하나, 어쨌든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이게 메인 캐비넷 몸뚱이면 여기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공간만 먼저 만들어주면 사실 쉽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익스트루드 해주면 이렇게 대충 이 정도 두께 되는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캐비넷이다. 그럼 일단 이렇게 안에 들어갈 내용 딱 그만큼만 만들어주고, 한 번 더 쭉 한 번 더 이렇게 쑥 밀어 넣어주면, 대충 깊이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뭐 한 이 정도. 오케이. 사실 캐비넷 이건 다 만든 거야. 뭐 예를 들어 옆에 여러 개 있다. 그럼 이런 캐비넷들 옆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카피해서. 그래서 이거 이제 기준으로 예를 들어 얘는 선반이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선반 하나 만들어서, 대충 선반 이 정도 되는 두께의 판자가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처럼 그냥 쑥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얘기했지? V 누른 상태에서 스냅핑 요만큼, V 누른 상태에서 스냅핑해서 딱 아구가 맞게 이렇게 넣어주고, 선반이 3칸이다 2칸이다 이건 알아서 원하는 대로, 자 이런 식으로 선반이 있는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 뭐 옆으로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서 있는 칸막이 나누는 거,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판자 하나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일단 대충 자리 잡은 다음에 스냅핑 해주면 되겠지. X에 잡아서 V 누르고 위로 여기 칸만큼 맞춰주고, 밑에도 누르고 이만큼, 그럼 딱딱하고 맞을 거고. 자, 이렇게 칸막이 나뉘어져 있는 데서 다시 또 선반,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치고, 오케이, 마찬가지 스냅핑 벌텍스 선택한 상태에서 V 누르고 요만큼 해서 딱 하고 맞게, 여기 V 누르고 요만큼 해서 딱 하고 맞게, 이 칸에 맞춰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얼마든지, 일단 몸체 만드는 거 쉽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짝 만들어 보신다. 문짝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그냥 통짜 문이었으면 하나 카피해서 통해서 뭐 이 앞에다 대충 이렇게 문자 붙여줄 건데 뭐 대충 뭐 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맞춰볼까? 이게 맞는지? 그래서 조금씩 더 키워서 이 정도면 이렇게 이만큼 되는 거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일단 얘는 지워놓고 이쪽 높이 조절해주고 이만큼 내려가게. 오케이 됐어. 뭐 요새 현대식 부엌이라서 이런 애들 매끈한 애들이면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뭐 장식을 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어서 Ctrl D 카피해서 나는 격자 무늬 한 2칸, 3칸 되는 격자 무늬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자 격자 무늬 4개 좀 가운데쯤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근데 이걸 딱 간격을 맞추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문자를 자 루프 인서트 안에 엣지 루프 넣는 여기 이제 보면 옵션이 있어. 엣지 루프 리셋해서 사실 이게 뭐가 이상하게 여기 안 먹대 요새. 이퀄 디스턴스 하면 내가 어딜 끊든지 딱 절반이 돼야 되는데 몰라 이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멀티플 엣지 루프가 이거 줘도 되거든. 그러면 일단 이퀄 멀티플라이어 했으니까 똑같은 거리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을 주면 얘를 반으로 나누는 거야. 어딜 찍든 상관없이 이렇게. 그 다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숫자를 2를 줬다. 그러면 어디 엣지를 찍든 간에 그 엣지를 이렇게 선을 2개 넣어서 3등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하게 딱 나오겠지? 같은 간격으로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택해서 약간 도드라져 있는 그런 뭐 형태로 일단 좀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익스트루드 그래서 이렇게 좀 크기를 줄여주는데 저번에도 내가 했죠. 같이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이런 페이스를 한 번에 익스트루드 하면 얘들은 한 덩어리로 움직여.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움직이게 해주려면 여기에 Keep Face Together 얘를 이게 디폴트 값이 ON 켜져 있는 게 디폴트 값이거든. 얘를 한번 눌러서 꺼주면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이 정도 되고 다음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해서 조금 각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뭐 오케이 뭐 이런 문짝을 만든다든지 내지는 뻥 뚫려있는 이런 문짝 있잖아요. 유리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지금 작업하고 있던 거 그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엣지나 벌텍 지울 때는 그냥 딜릿이 아니라 컨트롤 딜리트. 자 이 상태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뚫려 있는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방 똑같이 이렇게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할 때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꺼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쑥 밀어 넣어서 이거 뭐 지우고 저번에
몇 명 이제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인데, 요즘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는 어떻게 해요? 사실 금방 우리가 면이 뒤에도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면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원하는 건 얘들이잖아. 그냥 이런 거 없이 구멍 뻥 뚫려 있는 이런 형태잖아.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만들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야. 그냥 플레인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박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하면 한쪽만 우리가 계속 익스트루드 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가 막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있는 얘를 갖고 이렇게 일단 뒤에 있는 이 페이스를 내가 하나 카피를 해서 그냥 단순한 플레인인 상태에서 일단 시작을 해볼게. 자, 얘를 일단 먼저 내가 듀플리케이트 떼서 쓸까? 떼서 쓰자 그래. 뭐야? 왜 안 돌아가? 헐. 정말 이거야. 내가 뭐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whatever. 자, 새로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왔을게.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요새 마약이 있어가 내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자, 뭐 여튼 나랑 놓고 얘랑 똑같은 거 만들어 오게. 그래가지고 일단 얘는 얘처럼 3칸, 여기는 2칸으로 대충 사이즈도 비슷하게 맞춰서. 자, 봅시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런 창틀 같은 거 만들고 싶어. 그리고 뒤도 얘처럼 나중에 또 한 번 더 귀찮게 뭐 필홀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제일 쉬운 방법 사실 여기서 모양 만들어 가지고 익스트루드 한 번만 해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일단 페이스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다음에 이렇게 잠깐 익스트루드 할 것도 없구나. 뭐 제일 쉬운 거 엣지루프. 엣지루프 일단 이게 옵션이 계속 켜져 있어서 그런데 끌게. 다시 원래대로 얘로, 혹은 이건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이니까 내가 익스트루드로 이만큼 문틀, 이만큼 문틀, 이만큼 문틀, 그다음에 이만큼 문틀을 양쪽 가에 일단 문틀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창살은 조금 가늘게, 그 다음에 얘도 이만큼. 자, 다 됐네. 자, 필요 없는 부분 지워. 창문 뚫을 때 여기는 뚫어버릴 거니까 지우. 요렇게 이미 창틀 모양 다 나와 있는 플레인을 뭐만 해주면 된다? 익스트루드 한 번만 해주면 되죠. 끝.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익스트루드해서 모양 만들기 전에 웬만하면 이제 엣지 같은 거 정리해 주는 게 좋겠지. 자, 여기서 보통 내가 코너는 자,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라고 했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대충 이 정도만 해주고 일단 뭐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사실 놔둬. 어차피 뭐 할 데도 없으니까 걔들은 코너만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굳이 두 선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딜리트.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끝. 나중에 유리창이야. 또 간단하지. 플레인 하나 갖고 와서 어쨌든 유리창하고 유리창틀하고는 별개 분리되어 있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야 돼. 나중에 물론 쉐이드 입힐 때도 당연히 따로 돼 있어야 이게 작업하기 편하겠지만은 일단 대충
나중에 유리창 될 공간은 이렇게 해서 사이즈만 대충 유리창이 이렇게 커버될 정도로 가지고 쏙 넣어주면 이게 유리창이야. 이제 이렇게 만약 실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유리창 위에도 플레인을 하나 더 카피해서 뒤에 조금 두께를 줘서 금방 카피한 유리창 뒤에 있죠. 이게 유리 두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 정도. 그래서 얘를 이렇게 180도 돌려주든지 혹은 저번에 배웠죠. 페이스만 바꿔주면 되는 거. 여기 보면 메쉬 디스플레이에 이 리버스 이해했으면 굳이 얘 180도 돌리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앞뒷면 바꿔줄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유리창 들어가 있는 문틀, 뭐 창틀이든 문틀이든 완성된 거야. 자, 얘를 좀 사이즈를 키워줘야 되니까 각자 하지 말고 사실 이렇게 이제 한 덩어리로 이제 움직일 애들은 한 오브젝트는 아니지만 얘들을 제일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룹핑 해버리는 거야. 그룹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들은 일률적으로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자 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다가 엣지 루프 넣고 요만큼 이 상태에서 얘 붙잡아 꺾고 이것도 익스트루드 하고 이제 물론 익스트루드를 주로 이용해서 이제 하니까 이런 방법 쓰겠지만 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익스트루드는 내가 얘기했지. 지금 우리가 페이스 하나 잡았으면 사실 엣지가 몇 개예요? 가에 테두리가 4개잖아. 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익스트루드라는 건 내가 그랬지. 잡혀있는 내가 지금 선택해 있는 뭐 폴리가 선택됐건 엣지가 선택됐건 기준은 엣지야. 가장 최소 단위는. 각 엣지마다 면을 새로 다 만들어줘. 어떻게? 이렇게. 옆에 이런 데도 만들어준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선반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나와서 보이지 않을 건도 이 안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여기 이 원래 지 갖고 있던 이 면 이거랑 지금 선반 만든다고 지금 뽑았던 얘 때문에 생긴 옆에 숨어있는 이런 면 이런 애들이 계속 생겨나갈 거란 말이야. 그게 또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뭐랑 예를 들어서 벌텍스를 잡고 딴 데 옮겨가지고 뭐 스냅핑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상태에서 스냅핑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지. 내가 나 여기 딱 맞추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냅핑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냅핑 한 다음에 자 스냅핑 했으니까 멀지를 해야 되겠다. 이거 멀지 해봐야 요 있는 면은 안 없어져. 멀지 한다고 해도 멀지라고 하는 거는 같은 자리에 있는 점들 그 우리가 지정해준 그 거리 안에 있는 점들끼리는 하나를 합해주지만 점이 합해진다고 해서 원래 걔가 속해있던 페이스 요 면까지 건드려 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계속 이렇게 해도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이거를 멀지가 자 멀지를 한다 하더라도 금방 얘도 그랬지만 자 볼까? 얘를 한 개면 당연히 이제 멀지 했으니까 얘가 따라 놓겠지. 근데 이게 따라온다고 다가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에서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일단 이렇게 다 선택 안 하더라도 자 보이죠? 안에 있는 페이스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사실 이런 거 나중에 일일이 또 찾아서 지워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게 있거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하면 저런 애들이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다 생겨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뭐 작업하면 오케이 괜찮아. 나중에 뭐 내가 처리해 주겠다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굳이 일일이 찾아서 지워져서 어디 겹치는데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하면 상관없는데, 저런 부분들은 또 귀찮단 말이죠, 나중에 하려면. 그래서 잘 생각을 해서 이제 써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얘가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사실 이제 걔들을 이용해서 할 건데, 대신에 걔들 특성을 알아야 이렇게 나중에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 대체로 사실 뭐 잘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꼭 한 가지 그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가구지만 나중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때도 마찬가지야. 생각할 때는 얘를 어디하고 어디까지는 한 덩어리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작업하기 편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물론 스냅핑해서 잘 딱딱하고 맞게 맞춰주기는 하겠지만, 굳이 한 덩어리로 안 해줘야 되는 거면 따로 만들어야 돼. 예를 들면 뭐 제일 간단한 게 이 캐빈의 몸체랑 문체랑 이거 같이 만들 필요 없잖아. 어쨌든 따로 떼가지고 안에 내부로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이상은 내부로 만들 수도 없어. 이런 내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얘는 얘대로 작업하고 쟤는 쟤대로 작업하고 이게 가능하니까. 자, 알겠죠?